오늘은 우리나라 산에 박혀있는 쇠말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가 조선 땅에서 인물이 나는 걸 막으려고 전국 명산에 일부러 쇠말뚝을 박아 풍수 침략을 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때는 1985년 2월 서경대학교의 한 교수가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올랐다가 길이 45cm, 직경 약 2cm 정도의 쇠말뚝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쇠말뚝이 박혀있자 교수는 이것을 제거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인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에도 이것을 알렸고, 그러자 전국 여기저기에서 산에 비슷한 쇠말뚝이 박혀있는 걸 봤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인 제보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 쇠말뚝들은 일제강점기 때 박혔다는 건데, 당시 일본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각지에 쇠말뚝을 박아서 맥과 전기를 끊는 풍수 침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80년대에는 이런 사실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고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9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1992년 8월 15일 서울신문은 일제의 풍수 침략 잔해 제거, 민족 정기 살린다, 명산 정상 쇠말뚝 뽑기 10년 이라는 제목으로 일제가 끊어놓은 우리의 명산의 맥을 살리자는 기사를 실으며, 그 내용에는 북한산 등반에 나섰던 회원들이 백운대 정상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정체불명의 쇠말뚝을 발견하고 이들 쇠말뚝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구한 끝에 우리 결의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일제가 설치해놓은 쇠말뚝임을 밝혀내게 됐다. 풍수 침략의 유형도 갖가지여서 산 정수리에 쇠말뚝을 박은 것 말고도 산등성이에 혀를 지나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산봉우리에 쇳물을 녹여 부은 것 등 간교하다 못해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다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쇠말뚝 논란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5년 2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쇠말뚝 제거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민간 차원인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쇠말뚝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적폐청산의 일환이라며 김영삼 정부가 나서서 일종의 국책 사업 비슷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쇠말뚝이 독립기념관의 일제 침략관에 전시되기도 했는데, 쇠말뚝 전시와 함께 그 옆에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맥을 말살하려고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거나 쇳물을 녹여 붓거나 수치나 항아리를 파묻었다.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명산에 쇠말뚝을 박아 땅의 기운을 눌러 인재 배출과 전기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쇠말뚝으로 전기나 흐름을 끊는 일은 꽤 오래된 방법으로 임진왜란 때에도 존재했고 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상도 구미, 선산읍까지 쳐들어와서 잠시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왜군 중에 한 지사, 그러니까 풍수지리사가 있어서 그곳 산맥을 살펴보니 많은 인재가 속출하고 나라는 나날이 흥할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풍수지리사가 이 산맥의 활기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시켜서 선산읍 뒤로 이어지는 산맥에다가 불을 성대하게 피워서 숯을 구운 뒤 그곳에다가 커다란 쇠말뚝을 박아 그 산맥의 활기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뒤로는 이상하게 이 선산읍에서 인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이 산맥이 금방 고을에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금방 고을에서도 인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민간전설이 존재하고, 정조실록에는 1797년 정조가 우의정, 이병모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조가 요즘 인재가 점점 옛날만 못해지고 있어. 명나라 초에 도사 서사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산천을 구경했는데 함경남도 현덕산에 이르러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5개의 쇠말뚝을 박아놓고 떠났으니 북쪽에 인재가 없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오. 서울에 내려온 맥은 삼각산이 주장이 되는데, 과인이 듣기로 수십 년 전에 북한산성 아래에 소금을 쌓고 그 위를 덮은 뒤 태워서 소금산을 만들어 맥을 멈추게 하였으니 서울에 인재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조의 말에 등장하는 서사호라는 사람은 공민왕 때 명에서 온 사신이자 유명한 도사인데, 공민왕이 서사호가 자신에게 주술을 쓰거나 외워서 화나 복을 누르는 일인 압승수를 쓸까 두려워 마중을 나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서사호가 좋은 기운이 흐르는 현덕산에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북쪽에 인재가 없다라며 비슷한 원리로 서울에 맥이 흐르는 북한산성 아래에 소금을 쌓고 태워 맥을 끊어서 서울에 인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제의 풍수 침략 역시 구체적인 설이 존재하는데, 일본 패망 이후
전범 재판을 할 당시 일본의 육군 장군이었던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자신의 영어 통역관이었던 신세우라는 조선 사람에게 자신이 조선에 근무하던 당시 조선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쇠말뚝 수백 개를 비밀리에 박았고, 그 중에서도 창덕궁에 박았다는 쇠말뚝의 위치와 그 깊이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나중에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야마시타가 말한 깊이에서 쇠말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43년 백두산 천지에서 일본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쇠말뚝을 박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일본이 풍수 침략을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쇠말뚝 풍수 침략설은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80년대에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이 쇠말뚝 제거운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말뚝을 일본이 한국의 전기와 맥을 끊기 위해서 박았다는 건 증거가 없어요. 나중에 국책사업으로 쇠말뚝 제거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지방행정관청은 자기 마을에 발견된 쇠말뚝이 풍수 침략을 위해서 일본이 박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전문가가 없어서 동네에서 풍수를 볼 줄 안다는 직관이나 역술인 등을 쇠말뚝 감정 전문가로 동원하기도 했는데, 1995년 2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439건. 이 중 일제가 박은 말뚝이 확실하다며 제거된 것은 18개였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막사를 세울 때 박은 것, 등산로 보수용, 토지 측량용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박았다는 18개의 쇠말뚝도 일제시대 때 박힌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일 뿐 무엇을 위해서 박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구에서 조금 독특한 쇠말뚝이 발견되긴 했어요. 쇠말뚝 아랫부분에 참나무 약 60cm를 그을려서 가루로 대고 철사로 고정해서 풍수지리상 명당에 꽂혀 있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풍수 비방으로 참나무나 자작나무를 그을려서 특정 지점에 묻으면 맥이 막혀서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막사나 측량용 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말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경우 정말로 주술적 용도로 사용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1999년 4월 충무공 이순신의 묘를 훼손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충무공과 그 일가의 무덤에 휘발유가 묻은 식칼과 쇠막대기가 꽂혀 있었던 사건인데, 범인은 바로 한국의 무속인이었어요. 그는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충무공이 꿈에 나타난 뒤에 머리가 아파서 그 자손들의 길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세종대왕이나 효종 같은 왕의 묘나 문익점 같은 유명인들의 묘, 과거 대통령의 무덤에도 식칼이나 쇠말뚝이 박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체로 90년대 한국의 무속인들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조실록에 서사호가 말뚝을 박았다는 기록이나 소금산을 태워서 더 이상 인재가 나지 않는다는 기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서사호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기록은 없고, 소금산과 관련된 것은 뒷부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조가 조심태 등에게 묻기를 염산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심태 등이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정조는 정말로 소금산이 있다고 믿고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소금산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로 명나라 장군인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명당이 많아서 인재가 많이 태어나면 명나라를 위협할 수 있으니 곳곳에 작살을 박아서 이를 막았고, 특히 담봉산에는 이것 때문에 작살고개라는 곳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여송이 작살을 박았다고 알려진 곳들 중에는 그가 간 적이 없는 곳도 있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일제시대의 그 장군의 고백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조선 땅 곳곳에 수백 개의 쇠말뚝을 박았다고 했는데, 야마시타의 통역관은 하마모토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처형되는 그 재판 때 일본인 통역관에게 자신이 조선의 풍수 침략을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라고 고백했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일본인들은 풍수를 믿지 않았어요. 간단한 예시로 일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들의 위치를 보면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당에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배산임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도 시대 때 세운 건물이나 이런 걸 보면 대체로 평야에 있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산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자, 이러한 일본인들에게 풍수지리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일본의 민속학자인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풍수나 조선의 귀신 등을 편찬하며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만약 그랬다면 모든 조선인들이 알 만큼 유명했어야 정신이 꺾일 텐데 정확한 기록도 없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등산객들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1943년에 찍혔다는 쇠말뚝을 받고 제사를 지낸다는 사진은 뭘까요? 사진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건 말뚝이 아니라 안이라고 부르는 재래용 나무 탁자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제사를 지내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언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외에도 지름이 20cm가 넘는 나무가 탄채로 산에 박혀 있는 게 발견되어서 이 역시 혀를 누르는 나무 뜸 혈침이다 라는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목재 전신주였던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행된 많은 악행들이 있지만 쇠말뚝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체로 잘못 알려진 도시전설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까도 알고 까자고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